1부에 이어서 2부가 시작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부 동영상은 황혼이 대반전 채널에 있으니 꼭 1부를 보시고 2부를 이어서 시청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배경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호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두 번째로 결혼했던 남편, 대기업 회장의 아들 이모 씨와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이 펜트하우스의 주소를 찾아가 관리인을 만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몇 년 전에 이미영 씨라는 분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관리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요.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살면서 꽤 유명했어요. 항상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옷에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을 했죠. 남편도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더군요. 이준호는 관리인의 이야기를 더 들으며 점점 그녀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떠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조사 중이라서요. 관리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이 떠날 땐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그 남편이 엄청난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관리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준호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몰래 펜트하우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관련 기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몰래 듣고 정보를 빼내서 다른 경쟁업체에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큰 손해를 입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준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히 결혼 사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준호는 관리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이모 씨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렵게 연락을 취했고 이 씨는 처음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단호히 설득했습니다. 이 씨, 그녀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알려주셔야만 그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마지못해 이준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카페에서 만난 이 씨는 한눈에 봐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그의 손은 커피잔을 들고 있음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이미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매사 밝고 자신감 넘치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채워줄 사람처럼 보였죠. 그녀는 제가 고민하고 있던 사업 아이디어를 듣고 큰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투자 방향이나 인맥 연결 같은 조언까지 해줬어요. 우리가 함께 성공하자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녀가 저를 철저히 속였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내 회사 직원들조차 그녀가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도청 장치를 통해 사업 확장의 계획, 투자 전략, 협력 업체와의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빼돌려서 경쟁 업체에 넘겼습니다. 그 업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녀는 단순히 도청을 통해 정보를 빼돌린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업 확장을 위해 준비한 투자금을 관리하겠다고 제 계좌를 자신과 연결된 계좌로 옮기도록 설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그녀에게 계좌 접근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계좌의 잔액이 비어 있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녀가 돈을 모두 해외 계좌로 옮기고 펜트하우스 소유권까지 몰래 위조해 팔아넘긴 사실을요. 제가 손을 쓰기 전에 그녀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남긴 건 단 하나의 메모였어요. 이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이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내 삶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부디 잘 살아가세요. 이준호는 메모를 읽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큰 사건을 경찰에 알렸다면 그녀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신고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과 회사, 그리고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영이 빼돌린 도청 장치에는 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제 회사의 민감한 정보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도청 내용을 경쟁 업체에 넘긴 것뿐 아니라 그녀는 제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당신의 회사와 당신을 끝장내겠다는 말을 남겼어요. 내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도청 자료가 외부로 퍼질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제 회사는 신뢰를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이준호는 그의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녀가 당신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일부러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좋은 평판을 쌓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를 신고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조작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받은 학대 같은 거짓말로요. 제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 씨는 핸드폰을 꺼내 도청 장치와 관련된 사진을 이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청 장치를 발견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침실 탁자 아래, 거실 화분 안, 심지어 펜트하우스 천장 구석까지 장치를 설치했더군요. 처음에는 도청 장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기술자를 불러 확인한 뒤에 알았죠. 그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치를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약값을 대신 계산해줬다며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우리 아버지에게는 사업 자문을 한다며 접근의 중요한 정보를 빼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죠. 이미영은 사라지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까지 떼돌렸습니다. 제가 재산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죠. 게다가 그녀는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서류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고, 그녀는 내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 씨는 이준호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이용하는데 천재적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막아주길 바랍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이준호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그녀를 막겠습니다. 이준호는 이 씨가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그녀의 치밀한 사기 수법을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민수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박형준에게 모든 진실을 보고하고 그녀의 계획을 저지할 준비를 합니다. 며칠 뒤 박형준의 서재에는 사립탐정 이준호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박형준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김지은, 아니 이미영의 충격적인 과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 여자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믿기 힘든 사실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지은이 아니라 이미영이고 과거에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2번 모두 사기 결혼이었고 그녀는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을 챙겼습니다. 박형준은 차가운 시선으로 이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그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알고 싶다. 이준호는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015년에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자를 타겟으로 삼았고 결혼 후 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한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준호는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법원 기록과 증언 자료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순진하게 그녀를 믿었고 모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습니다. 박형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어떤 이득을 챙겼지?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판결을 이끌어냈죠. 이후 그녀는 그 남자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준호는 파일의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녀는 2018년 서울 강남의 대기업 회장의 아들 이모 씨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했지만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당시 결혼과 관련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모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도 철저히 완벽한 며느리감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부터 시작해 시부모의 건강까지 세심히 챙기는 모습으로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본색이라면 박형준이 묻자 이준호는 고개를 돌려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도청 장치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경쟁 회사에 넘겼죠. 남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녀는 그의 계좌에서 1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박형준의 눈이 분노로 빛났습니다. 10억 원이라니. 그리고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해외 계좌로 옮긴 뒤 잠적했고 펜트하우스까지 몰래 팔아넘겼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도청 자료 중에는 남편의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지은의 전략. 박형준은 자료를 하나하나 읽으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결혼을 이용한 사기라. 그녀는 이걸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 거군. 민수를 타겟으로 삼은 것도 같은 이유겠지.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은, 아니 이미영은 민수 씨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찾으려는 겁니다. 민수 씨의 가족 재산과 배경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게 그녀의 목적일 겁니다. 박형준은 한숨을 내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며칠간 고민하던 박형준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가 지금은 나를 원망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는 이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준호야, 그녀의 현재 동선을 파악해줘. 민수에게 진실을 말한 뒤 그녀와의 대면 자리도 준비하겠다. 이 모든 걸 끝내야만 한다. 박형준은 민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준호가 정리한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형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박형준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버지로서 너무도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파일 안에 그녀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다. 이걸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해라. 민수는 아버지가 건넨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파일 표지에 적힌 김지은, 본명 이미영이라는 이름을 읽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본명이 임영?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형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민수가 파일을 열어보도록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열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본명과 함께 그녀의 첫 번째 결혼과 관련된 법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피해자 진술서에 따르면 이미영은 결혼 후 남편에게서 5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결혼, 대기업 상속자와 결혼. 도청 장치를 통해 남편의 사업 기밀을 빼돌리고 10억 원을 해외 계좌로 옮긴 뒤 잠적. 현재 피해자는 그녀의 체포를 요청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음.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읽다 말고 손에 힘이 풀려 파일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지은이가, 아니, 이미영이라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박형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그녀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이용하려 했던 거야. 내가 그녀를 믿고 사랑했던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녀는 사람의 신뢰와 감정을 이용하는데 매우 능숙한 사람이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말투, 자신을 걱정해주던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건 다 거짓이었어? 내가 믿었던 사람, 내 인생을 함께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억누르려 했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저를 얼마나 철저히 속인 거죠?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녀와 미래를 꿈꾸고 우리 가족을 소개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고요? 아버지,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왜 저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던 걸까요? 박형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히 위로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녀를 믿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접근한 거다. 너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기 쉽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그녀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우린 미래를 함께 꿈꾸자고 했던 것도 다요? 박형준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그녀가 말했던 사랑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순수함과 우리 가족의 재산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이었어. 민수는 깊은 혼란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녀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형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민수야,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녀는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는데 능숙한 사람이다. 어떤 말을 하든 절대 흔들리지 마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에요. 제 사랑이 거짓이었다면 그걸 마무리하는 것도 제 몫입니다. 박형준은 그의 결심을 지켜보며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일을 다시 손에 들고 소파에 주저앉은 그는 자료를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녀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일 속에 적힌 그녀의 과거 기록과 계획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와의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 공원에서 그녀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내가 먼저 다가간 게 실수였던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졌던 게 아니라 넘어진 척 한 것이었습니다. 물병과 책을 일부러 떨어뜨리며 자신의 시선을 끌려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말투조차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물병이 굴러가 버렸네요. 그때 그녀의 표정은 순진하고 부끄러운 듯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완벽히 계산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다가가는 친절을 그녀가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러웠던 재회, 의도된 행동. 며칠 뒤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당시 민수는 운명이라며 설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카페에 도착해 민수가 자주 앉는 자리에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오자 일부러 민수를 볼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연기를 했고 민수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게끔 기다렸습니다. 지은 씨 맞죠? 그때 공원에서 다치셨던 분. 그녀는 깜짝 놀란 척 고개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민수 씨. 이렇게 다시 뵙네요. 정말 반가워요. 그날 그녀와 나눴던 대화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민수의 관심사에 완벽히 맞춘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때 그녀의 자연스러움에 감탄하며 이런 사람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그녀의 의도된 행동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어. 민수는 지은이 보여준 따뜻한 행동들마저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민수의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네요. 이거 제가 만들어 봤는데 드셔보세요. 민수 씨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녀가 건넸던 샌드위치와 따뜻한 미소를 민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조차 거짓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도시락과 샌드위치는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수의 마음을 더 깊이 사로잡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내 감정을 철저히 조종했어. 내가 그녀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된 거였어. 민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던 순간들도 떠올렸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는 정말 가족적인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녀는 그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집안 형편은 어떤지 세심하게 묻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라며 감동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녀는 그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약점과 취향, 배경을 철저히 분석했어. 우리 가족을 신뢰하게 만든 다음 그 신뢰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야.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조차 민수는 그녀와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눴던 날도 떠올렸습니다. 민수 씨, 당신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고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낮췄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를 더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모든 말을 의도적으로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동정심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했어. 그 모든 말이 사랑이 아니라 내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도구였던 거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기억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처럼 속았어. 그녀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였어.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는 말을 해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나를 조종하려는 계획일 뿐이었어. 민수는 파일을 손에 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마지막으로 대면해서 이 모든 걸 끝내야겠다. 내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내 선택은 진실로 남아야 한다. 민수는 아버지가 건넨 파일을 손에 들고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 발 한 발 무겁게 걸으며 그녀와의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녀와의 관계를 끝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과 환한 미소로 민수를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저 철저히 계산된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민수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던 민수는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아니, 이제는 이미영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수 씨? 무슨 이미영이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 과거가 다 들어있어.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위조된 학력과 경력, 그리고 우리 가족을 타겟으로 삼은 내 계획까지. 이제 더 이상 속일 생각은 하지 마. 지은은 파일을 내려다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파일을 밀어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만난 뒤로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줘요. 당신과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심. 내가 말하는 진심이란 게 이런 거였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가족까지 속여서 돈과 정보를 빼앗으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난 너를 사랑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 적은 없었어. 내가 사랑한 건 내 가족의 재산과 배경이었겠지. 지은은 흐느끼며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잘못했던 건 인정하지만 당신에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다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남긴 거짓말과 상처는 절대 되돌릴 수 없어. 이걸로 끝이야. 그 순간 카페의 문이 열리고 민수의 아버지 박형준과 사립탐정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박형준은 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향해 차가운 시선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김지은. 아니, 이미영 씨. 당신이 위조한 문서와 가짜 학력, 그리고 과거 결혼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를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은은 박형준을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형준은 이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호 씨, 지금 보여주시죠. 이준호는 지은이 위조한 학력 증명서와 도청 장치 설치 사진, 그리고 그녀의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포함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하버드 MBA 졸업생이라고 주장했던 자짜 증명서, 당신이 첫 번째 결혼에서 사용했던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 사용한 도청 장치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곧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지은은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민수 씨, 이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저를 믿어주세요. 민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아. 너는 거짓말로 모든 걸 얻으려 했지만 결국 내 거짓말이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을 사기, 문서 위조,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지은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경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수 씨,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향해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뿐이야.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족을 속일 순 없어. 지은이 경찰에 끌려간 뒤 카페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난 거겠죠? 박형준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그녀의 거짓말에 속았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고 넌 앞으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히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는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더 단단해질 겁니다. 사랑은 진실과 신뢰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거짓과 사기로 이루어진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나쁜 행동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